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글로벌 베스트셀러 GLC가 전기차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GLC with EQ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최초 공개됐는데요. 조금 전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보면 와, 여기도 삼각별, 저기도 삼각별, 아니 여기까지 삼각별, 게다가 실내도 지금 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디자인만 화려한 게 아니고요, 에어 서스펜션에 후륜 조향에 강력한 칩셋, 자율주행 기능까지, 야, 진짜 벤츠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멋진 차로 느껴지는데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 GLC with EQ 테크놀로지 어떤 차로 나왔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GLC 전기차 역시 살펴볼 게 너무너무 많지만 역시 외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요, 길이 4445mm, 너비 1913mm, 높이 1644mm, 휠베이스는 2972mm의 크기를 갖춘 차로 나왔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인 BMW iX3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나왔고요.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현대 산타페나 기아 소렌토보다도 더 큰 자동차로 나왔습니다. 지금 내연기관 GLC에 비해서 길이는 130mm, 휠베이스는 80mm가 더 길어졌는데요. 확실히 전기차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내 공간 최대화를 위해서 이런 차량의 기본적인 길이와 휠베이스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만든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GLC 전기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네,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IAA에서 BMW는 iX3를 내놓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느낌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 GLC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 기존 벤츠 자동차들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걸 센슈얼 퓨리티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관능적인 순수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체 전체를 하나의 흐르는 듯한 유려한 곡면으로 처리해서 빛이 표면을 따라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볼륨감이나 우아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디자인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보닛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파워돔처럼 보이는 이런 강렬한 주름을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수준 높은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아니, 전기차도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할 수 있으면서 왜 기존의 EQ 시리즈는 그렇게 만들었던 건지 아무래도 잠깐 잘못된 바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기차라고 해서 너무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똑같이 이 벤츠다운 디자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공기역학 개수를 놓고 보면 0.26cd로 준수한 수준의 에어로다이내믹 성능을 갖춘 것도 알 수 있어요. 전면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은 새로운 그릴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징적인 이 크롬 그릴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도 LED 조명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그릴이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벤츠 전기차에 이런 스타일의 그릴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벤츠의 발표를 보면 이제 이 그릴은 조명이 들어오는 하이테크 예술품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릴 윤곽을 따라서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하이테크 픽셀 그래픽 램프라는 이름의 총 942개 픽셀이 적용된 폴리카보네이트 백라이트 도트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와, 일단은 진짜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디자인적인 효과 외에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행 중에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걸 주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램프를 다 켜거나 끄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이 램프의 기능이라고 하면 웰컴 라이트 정도의 기능은 있습니다. 물론 웰컴 라이트 들어오는 걸 보면 멋지긴 하죠. 그런데 이만큼을 다 픽셀 램프로 채워놨다 보니까 뭔가 여기 그래픽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거나 그런 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하이테크 픽셀 그래픽 램프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 뭔가 주행하다가 여기 스톤침 받기 십상인데 야, 이 부분 사고 나거나 하면 이거 교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이 램프 옵션을 빼시면 됩니다. 빼면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뺀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컴다운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자, 그리고 램프 중앙에는 또 벤츠의 삼각별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레이더 센서가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로고에도 역시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별로 규정이 다 다릅니다. 여기 삼각별 로고에 조명이 다 들어오는 건 미국, 캐나다, 중국, 중동 시장만 가능하고요, 서유럽 지역에서는 삼각별에만 조명이 들어오고 이 링에는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번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규 때문에 여기 삼각별에 아예 조명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픽셀 램프는 다 켜지고 가운데 벤츠 로고만 조명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야 이건 좀 밤에는 이 가운데 동그라미만 텅 비어 보이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조금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쯤이면 법규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하류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에도 조명을 설치하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결국은 이 벤츠 삼각별 로고에도 조명이 들어오는 버전으로 국내에 이 차가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 거의 빔 프로젝트급 성능을 갖춘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가 제공되고요. DRL 디자인은 와 충격적입니다. 이 벤츠의 삼각별 로고를 형상화한 DRL이 들어갔는데 방향지시 등 역할도 겸하는 삼각별입니다. 이렇게 램프가 들어와요. 이야 진짜 과감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전 예전에 벤츠 디자인이 참 고풍스러웠다라고 느끼는 건 이 삼각별이라는 정말 상징적이고 좋은 로고를 갖추고 있는데도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는 거. 그냥 본닛 앞에다가 하나 아니면 그릴에다가 하나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로고를 집어넣는 거. 그런 게 진짜 멋있었거든요. 우리는 로고를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벤츠인 거 다 알잖아 라는 이런 느낌이 진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특히 벤츠한테 아주 중요한 시장인 이 중국 시장에서 워낙 화려한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 차들 사이에서도 벤츠인 걸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별을 아주 강조하는 램프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LC 전기차에는 거대한 프렁크도 들어왔습니다. 보닛의 로고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닛이 열리고요. 이 안에는 무려 128리터 용량의 프렁크가 탑재됐어요. 128리터면 엄청나죠. 경쟁 모델 iX3하고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거고요. 그렇게 프렁크 용량이 크다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117리터짜리 프렁크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용량의 프렁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살펴봤을 때는 형태가 이래서 뭐 소형 캐리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스턴백 하나 정도는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면요. 아주 매끈하고 볼륨감 있는 이 깔끔한 면이 강조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래쪽에만 선이 하나 살짝 들어가서 이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BMW iX3는 윈도우 라인에 몰딩이 없는 이런 플러시 글레이징 같은 신기술도 적용하면서 더 깔끔하면서도 최신의 자동차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GLC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크롬 윈도우 라인 같은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을 좀 이어가고 있네요. 휠 같은 경우는 최고 21인치 휠까지 적용됩니다. 이것도 역시 벤츠 특유의 마차 휠이 연상되는 얇은 스포크의 휠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이 사이사이는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막아놔서 조금 더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끌어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보면요. 일단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테일램프에도 삼각별이 적용됐습니다. 그것도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삼각별 램프가 적용됐고요. 가운데에 벤츠 로고까지 더하면 이 5개의 삼각별이 전체적인 후면 디자인을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역시 이 삼각별은 은은하게 드러날 때 더 좋은 것 같고요. 방향지시 등 같은 경우는 양쪽 끝부분 삼각별 램프 부분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비상등을 켰을 때 후방의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GLC 전기차는 후면에 차명, 트림명, 포매틱 등 배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일단은 이런 배지가 없는 상태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됐을 때도 없을 것인지 아니면 벤츠가 원래 차를 공개할 때 이런 식으로 배지를 붙여놓지 않은 상태로 일단 차를 공개하고 나중에 실제로 출시됐을 때는 배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범퍼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크롬 디테일을 더해놨습니다. 예전 가솔린 자동차 배기구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는데 물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후면이 지루해 보이지 않도록 힙업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아직 전기차 과도기에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VDA 기준 570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 iX3 대비해서 50리터 더 여유로운 용량을 제공하고요. 제네시스 GV70 같은 다른 프리미엄 중형 SUV 세그먼트 차들하고 비교해도 동급에서는 가장 넓은 용량의 트렁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대각선으로 했을 때 골프백 하나가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트렁크 용량이 갖춰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2열을 폴딩했을 때 1740리터까지 적재 용량이 늘어나고요. 4대 2대4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긴 짐을 실는 경우에는 가운데 좌석만 내려서 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외관 어떠세요? 지금 BMW 같은 경우는 iX3를 내놓으면서 전에 없던 디자인,
혁신적인 미래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GLC 전기차는 그 반대로 이 내연기관 시대의 유산을 이어가는 디자인, 그러면서도 전기차로서의 포인트만 조금 더 추가한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EQ 시리즈에서 급진적인 전기차 전용 디자인을 했다가 대차게 혹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 방향성을 좀 재조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iX3보다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디자인은 1, 2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앞으로 6년, 7년 동안 차를 팔 걸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났을 때 2030년대가 됐을 때는 이 디자인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실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역시 실내는 벤츠인가요? 지금 해외 반응을 봐도 외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MBUX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됩니다. 가로 길이가 무려 99.3cm, 39.1인치의 완전 일체형 스크린이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압도적입니다. 왼쪽 A필러부터 오른쪽 A필러까지를 완전히 하나의 스크린으로 연결시켜놨어요. 기존까지 벤츠가 아무리 하이퍼 스크린이라도 이게 3개의 사각형 디스플레이가 따로 나눠져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GLC 전기차의 하이퍼 스크린은 진짜 이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없이 하나로 쭉 화면이 이어집니다. 일단 지금 너나 나나 다 따라하는 그런 테슬라식의 16:9 중앙 디스플레이를 하나 달아놓는 거, 여기서 벗어난 것부터가 아주 독창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중국차들도 큼직한 스크린을 달아놓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 한 번에 그냥 압도해버리는 대단한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건 이게 바로 우리 기업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이죠.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앞으로 차종에 따라서 크기를 50인치까지도 키운다고 하는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또 대단한 건, 이게 주행 중에는 조수석 쪽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쪽에서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스크린을 따로 나눠놓지 않고 일체형으로 스크린을 적용을 하면서도 운전할 때는 저쪽 디스플레이가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했나 싶죠. 정말 기술의 개가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테마도 여러 가지로 설정 가능합니다. 차분하고 강렬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기술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배경 이미지를 선택 가능하고요. 이 배경 이미지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실내 분위기를 내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MBUX 하이퍼 스크린 그냥 멋지기만 한 게 아니죠. 여기에는 벤츠의 4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챗GPT의 AI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UX 가상 비서가 멀티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가상 비서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면 이 비서가 알아서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챗GPT 중에 어떤 걸 쓰면 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줄지를 골라서 그걸 써서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좋죠? 저도 일상생활에서 AI를 쓸 때 최소한 둘을 경쟁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을 사드려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지? 라고 저는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봅니다. 이 둘의 아이디어랑 대답이 좀 달라요. 저는 그러면 이 둘이 대답한 것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답변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AI를 똑똑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차에 2개의 AI를 탑재시켜서 그때그때 더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조, 시트, 창문 조절 등등 차량의 기능 조작도 당연히 가상 비서로 가능하지만, 이건 진짜 AI 기반의 가상 비서를 탑재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나 정보 검색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상 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 기능이 어떤 수준인지는 직접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모든 브랜드 중에서 최고 수준의 AI 비서가 탑재된 걸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하이퍼 스크린에서 다양한 앱도 실행 가능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비디오 스트리밍 가능하고 40개 이상의 앱을 또 추가로 제공해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지역 특화 앱으로 뭐 쿠팡 플레이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퍼 스크린 일단 대단했고요.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도 멋집니다. 진짜 스카이 컨트롤 파노라마 루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삼각별이 162개가 쭉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지네요. 롤스로이스에서 천장에 물리적인 램프를 달아서 별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여기에서 별똥별도 떨어지고, 그게 진화하면 바로 이런 버전일 것 같습니다. 삼각별에 앰비언트 라이팅이 들어와서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컬러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도 아주 멋지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전기반색 일렉트로크로밍 유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 같은 차들과 마찬가지로 터치 한번
번으로 천정이 완전히 불투명해졌다가 투명해졌다가 이걸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걸 8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불투명하게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의 햇빛을 막아놓을 수 있는 기능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네요. 자, 그리고 벤츠답게 송풍구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연출 역시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운드 시스템도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이 천장 스피커 2개까지 장착한 완벽한 돌비 애트모스 청취 환경 지원되고요. 여기에 시트에 익사이터까지 추가돼서 음악에 맞게 내 몸을 둥둥둥둥 울려주는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운드 수준은 들어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이미 이전에 E클래스나 이런 자동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업계 최고 수준의 사운드를 제공해 줄 걸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일단 블랙, 화이트, 브라운 등등 컬러 다양하고요. 소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비건 패키지 소재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이란 뜻이고요. 아무리 친환경이 좋대도 벤츠니까 당연히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나파가죽 시트도 적용됩니다. 스티칭, 퀼팅 모두 벤츠답게 적당히 화려하게 적용해 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아, 역시 실내는 벤츠네요. 네, 모터 성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개된 모델은 GLC400 포매틱 모델인데요. 앞뒤로 모터를 달아서 최대 출력 489마력을 발휘하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4.3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에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시원시원한 가속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동시에 공개된 경쟁 모델 iX3보다도 20마력 더 강력한 차로 나오게 됐어요. 여기 보급형 후륜구동 모델, 그리고 고성능 AMG 모델 등 4가지 트림이 추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GLC400 전후륜 모두 벤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구자석 동기모터가 적용되고요. 후륜에는 2단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1단 기어비는 11대1, 2단 기어비는 5대1로 설정됐어요. 그래서 1단은 출발 가속을 할 때나 카라반 같은 거를 견인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요. 2단은 고속주행을 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실 전기모터는 엔진과 다르게 0rpm부터 예를 들어서 15,000rpm까지 이 아주 넓은 영역에서 꾸준히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2단 변속기가 굳이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전기 모터 역시 지나치게 높은 RPM으로 계속 돌다 보면 이게 효율도 떨어지고 열도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높은 속도로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2단 변속기를 탑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겠죠? 포르쉐나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나 앞으로 또 많은 회사들이 전기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기술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2단 변속기에 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전륜 동력을 끊고 후륜만으로 주행하는 디스커넥트 유닛도 갖추고 있어서 GLC 전기차는 아마 고속 주행 영역에서 전비가 꽤 좋을 걸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GLC 전기차 기본적으로 94kWh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됐어요. 그러면서 WLTP 기준 주행 가는 거리 최대 713km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국내 기준으로 해도 500km대의 넉넉한 주행 거리를 보여줄 걸로 생각됩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배터리 관련 제조사 정보나 셀 정보나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아서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대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800V 시스템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급속 충전 속도는 330kW,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은 단 22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쟁 모델 iX3에 대비해서는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 모두에서 조금씩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이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대등한 수준의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정비 용이성을 고려해서 제작됐다고 해요. 배터리 커버를 접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셀이나 모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벤츠는 지금 배터리 화재에 상당히 민감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셀투팩, 셀투바디 구조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보다는 안전과 정비 용이성을 더 우선시한 그런 배터리 팩을 장착한 걸 알 수 있네요. 또 차 배터리를 이동식 파워뱅크로 만드는 V2L 기능 제공되고요. 전기차와 주택을 연결하는 Vehicle to Home, V2H 기능도 제공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든 전기차를 내놓고 있네요. 네, 벤츠 하면 역시 편안함이잖아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기능들도 제공됩니다. 일단 에어 서스펜션도 제공됩니다. 여기에 전자제어댐퍼도 들어가서 불안한路面에서는 감쇄력을 부드럽게, 부드러운路面에서는 감쇄력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 벤츠의 자랑 에어매틱이 적용된 거고요. 이 에어매틱에 카2X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벤츠가 자체 개발하고 특허 출원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내 앞에 차가 벤츠일 경우에 이 차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도로 정보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차가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크랙이 있었어 라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그 부분을 지나가는 내 차가 알아서 그 부분을 지나갈 때 댐핑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웨어매틱이 한층 더 첨단화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속도로에 올라간 걸 인지하면 자동으로 차고를 낮춘 상태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때까지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음성 인식으로 헤이 메르세데스 차고 올려 이렇게 간단히 얘기만 하면 바로 차고가 조절된다고 해요. 역시 서스펜션에서는 여러모로 벤츠가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네요. 자, 후륜조향 옵션도 제공됩니다. 뒷바퀴를 최대 4.5도까지 돌려주는데요. 회전 반경이 최대 90cm까지 줄어들어서 11.2m로 만든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좁은 길이나 유턴할 때나 이럴 때 아주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고요. 시속 60km가 넘어가면 후륜이 전륜과 같은 방향으로 2.5도 돌아가서 휠베이스를 약간 늘려주는 효과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이나 급 차선 변경이나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할 때 안전성, 안정성 모두를 높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 MBOS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엔비디아 오린 칩을 기반으로 만든 OS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십 개가 넘는 이슈들을 딱 하나로 통합해서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구동, 편의 등등을 하나의 OS로 모두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애플 iOS 같은 게 적용된 거예요. 바로 이게 있어야지만 진짜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GLC 전기차를 포함한 벤츠 전기차들은 진정한 의미의 OTA가 가능하게 되고요. 모터 성능도 강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리콜도 가능해지고, 내비게이션도 언제나 최신화되고, 서스펜션도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되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MBOS 같은 경우는 성능을 놓고 보면 초당 254조 회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254톱스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성능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라는 이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새로 적용되는데요. 지금 벤츠의 발표에 따르면 10개의 카메라, 5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와 순행식 고성능 컴퓨터가 장착돼서 밀집된 도시교통에서도 안전한 점대점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주차장에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한다는 얘기죠. 기존처럼 차선에 맞춰서 가다 서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가 판단해서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고 알아서 신호등 보고 섰다가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벤츠가 이번 발표에서 규제상의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즉시 승인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델에서 우선 도입 예정입니다 라고 조건을 달아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안전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미국, 중국에서도 테슬라, 웨이모를 비롯해서 온갖 중국차 업체들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도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우려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전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좀 규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국내 소비자들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좋고,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자율주행 산업도 성장하니까 좋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제 넘은 소리를 했다면 죄송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차를 사고도 규제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기능을 못 쓴다는 건 좀 속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소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 GLC 위드 EQ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독일 브레멘 공장에서 본격 생산된다고 하고요. 헝가리 캐치케메트 공장, 그리고 중국 베이징 벤츠 BBAC에서도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는 BBAC 생산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가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미국 모터 트렌드의 추정에 따르면 6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 가격으로 출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범위가 좀 넓긴 한데 아마 국내 시장에 출시되면 대략 9천만 원대의 시작,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GLC 위드 EQ 테크놀로지 내년 초에 글로벌 출시하고 국내에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출시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인지, 또 주행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도 차차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